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은 기본 제49회를 해설할 예정인데 이 회차가 기본편을 넘어온 이후로 촬영일 기준 가장 어려운 회차가 아닐까 싶어요. 보통은 전근대사를 쉽게 내고 근현대사를 어렵게 내는 주제인데 이 회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까다로운 문제가 좀 많이 보였어요. 실제로 촬영일 기준으로 합격률도 제일 낮고 아마 이 회차가 전반적으로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깊은 공략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의 경우에는 밑줄근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 주먹도끼라던가 집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뗀석기와 관련된 그런 도구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구석기인 걸 알 수 있어요. 약간 무기 같은 거를 언급하면은 구석기에 이런 주먹도끼나 쓴배 찌르개, 아니면 청동기 시대의 비파형 동검, 이거 두 개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1번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지었다. 이거는 철기 시대라 안 맞고요. 2번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이거는 신석기 시대부터,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맞죠?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특별한 주거지가 없어서 정답 3번이고요. 4번 거푸집을 사용하여 청동기를 제작하였다. 이거는 청동기 제작했으니까 청동기 시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거푸집은 청동기 후기랑 철기가 다 가능하기 때문이죠.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 다음 퀴즈 정답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단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해서 나중에 그 철기 문화를 발전시켰고 평양성을 도읍을 삼았고, 번금팔조, 제가 제일 강조한 키워드예요. 번금팔조, 이 국가의 법, 그리고 한무제 공격으로 우고왕 시기에 멸망한 이 국가는 고조선이에요. 솔직히 번금팔조라는 키워드가 너무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가지고 앞에 두 개는 헷갈렸더라도 이거 갖다가 풀 수 있었어야 돼요. 참고로 이 국가의 왕은 뭐 단군왕검, 그리고 위만, 그리고 우고왕을 힌트로 잘 줍니다. 뭐 나머지 국가의 경우에는 키워드만 좀 알려드리면, 뭐 동해의 경우에는 그 제천 행사인 무천이라던가 부족 간의 그런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같은 게 있었고요. 부여, 이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일책 12법, 그러니까 만약 잘못하면 12배로 물어줘야 된다는 법이나 뭐 제천 행사인 영고, 그런 걸 힌트로 줄 수 있고요. 고구려, 이건 키워드가 조금 많은데 뭐 창고인 부경이라던가 아니면 서옥제, 아니면 제천 행사인 동맹 등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3번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 키워드가 까다롭진 않았어요. 여기 나온 정삼이란 걸 알면 돼요. 제가 삼국시대 국가는 그 귀족회의를 세 가지를 강조했잖아요. 고구려의 제가회의, 신라의 화백회의, 그리고 백제의 정삼회의가 있다고 이전 해설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삼 보자마자 이 국가의 귀족회의구나, 그걸 눈치채는 게 중요했습니다. 1번 22담로를 두었다. 맞죠? 제가 백제 언급하면은 무령왕 시기에 22담로 두었다 많이 언급할 확률 기본편에서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국학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 때 신문왕이 만든 국립교육기관이라 안 맞고요. 3번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시행한 빈민구율제도,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골품제라는 신분제가 있었다. 이거는 신라, 넓게 보면 통일신라까지도 가능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번 가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헷갈렸으면 이 문제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기출 해설 앞에 걸 잘 따라왔으면 플러스 같은데 조금 헷갈릴만한 문제. 일단 여기선 남진 정책을 추진했다는 말이 나왔고, 한강 유역 진출 과정을 계로왕과 도림 스님의 이야기를 나눴다는데, 일단 제가 고구려를 얘기할 때 항상 두 가지 강조했어요. 광개토 대왕은 북쪽으로 영토를 넓혔고, 여기 문제 제시된 장수왕은 남쪽으로 영토를 넓혀가지고 한강을 차지하여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온 도림이라는 인물은 승려로서, 이 계로왕은 당시 그 장수왕의 한성 한나 때 사망한 백제 왕인데, 당시 이 도림이라는 승려가 여기 나온 이 바둑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둑놀이 이제 같이 해주니까 계로왕이 이야 바둑놀이 재밌네, 야 너 재밌는데 뭐 해보고 싶은 거 있냐 해가지고 도림이 온갖 제안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토목공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계로왕을 좀 설득시켜가지고 당시 백제왕을 방심하게 만든 인물이 도림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으로 치면 스파이 같은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1번 태학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소수리망.
제가 불태유를 외우라고 항상 강조했죠.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우상국을 정벌하였다. 이거는 지증왕.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왜 칠지도를 보냈다. 이거는 근초광.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광개토 대왕 능비를 건립하였다. 맞죠? 문제에 제시된 왕은 아버지인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죠. 참고로 이 왕은 충주 고구려 비도 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5번. 가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좀 어려웠어요. 이 문제가 일단은 제가 이 국가 강조할 때 항상 네 가지 강조했잖아요. 김수로, 철, 고분, 그리고 신라 멸망했다. 그래서 철의 왕국이랑 여기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그런 고분이 있잖아요. 이런 힌트 중요했고 여러 가지 연맹 왕국과 관련된 이 국가가 가야라는 거를 추론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문화유산이 까다로웠어요. 문화유산이.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적이 없는 선지라서 그 가야한 거 추론해도 이거 보고서 뭐지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왕족들이 있었던 근관이라 맞고요. 2번 금동대왕릉. 이거는 백제의 문화유산이라서 안 맞아요. 이건 약간 좀 불교라던가 도교의 그런 성격이 융합된 문화유산으로서 능산리 고분군에서 발견됐죠. 정답 2번이고요. 말머리 가리개. 이것도 지금 처음 나온 선지인데 그냥 말 그대로 이 지역과 관련된 정확하게 국가랑 관련된 그냥 말에게 씌웠던 그냥 좀 일종의 갑옷 같은 거 그런 것을 맞고요. 4번 기마 인물형 뿔잔. 이것도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일종의 그런 토기로서 약간 좀 말 모양과 관련된 토기로서 그냥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문화산 자체를 뭔가 그 의미를 깊게 이해한 것보다는 어차피 이거 나 모르겠어. 근데 정답은 이거는 명확하게 이전에 백제라고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야 추론하고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확실히 아니니까 그냥 틀리게 했다. 그렇게 풀었어야 돼요. 괜히 나 이거 본 적 없는데 이렇게 풀었으면 이 문제는 더 꼬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새로운 거 나온다고 기본편도 이제 조금 이런 어려운 선지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쫄지 말고 그냥 내가 기본기 있게 예전 기초를 잘 분석했냐 그런 거를 지표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6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는 고현무가 나왔고 안승을 세워 당나라를 대항하고 고구려 부흥운동 위에 우리의 힘을 보탠다. 그러니까 딴 거 몰라도 고구려 부흥군을 알면 돼요. 이게 뭐겠어요? 제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백제는 흑도복, 흑티상지, 복신, 도침. 그리고 고구려는 강성해지면 큰일 나니까 고건 안 된다고 고현무, 건모잠, 안승을 외우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여기 고현무 나왔고 안승도 나왔으니까 고건 안 돼야 돼. 건모잠과 관련된 2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꼼수를 기억했으면 이 문제는 고구려 부흥운동과 관련된 인물만 골랐으면 풀었습니다. 1번 계백. 이거는 황산벌전투 때 나당연합군을 방어한 백제의 장수이고요. 3번 김유신. 이 인물은 반대로 황산벌전투 때 계백과 맞붙은 신라의 화랑도로서 안 맞고요. 4번 이 인물은 말 그대로 백제 부운동을 이끈 인물로서 임존성에서 좀 활동을 중시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럼 이어서 7번 밑줄근 이 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 일단 백제무왕 창고는 미륵사 탑에 남아있는 탑의 모형이라서 한국의 석탑 쪽 가장 크고 오래됐던 힌트가 나와가지고 이걸 보고서도 미륵사지 석탑인 건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선지를 평소와 달리 사진을 안 주고 진짜 내용을 줘가지고 기본편 수준에서는 이거 되게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1번 목탑 양식을 반영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석탑이라던가 목탑의 차이성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목탑이라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뭔가 건축물이라던가 그런 걸 만들면 다듬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하단부가 지금 사진은 좀 작은데 돌 같은 걸 되게 다듬어서 그런 식으로 조각한 게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목탑 양식을 반영했다는 특징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만약 헷갈리면은 제 탑 유형 영상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더 공부하시길 바래요. 정답 1번이고요. 자, 그럼 이어서 2번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 올렸다. 이거는 신라의 분황사 모전 석탑이에요. 이 탑이 약간 좀 그런 돌 같은 걸 벽돌처럼 쌓아 올라서 약간 집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원의 영향을 받아 대리석으로 시작되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천사지 시층 석탑.
만든 시기를 기준하면 경천사지 시층 석탑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안 맞고요. 4번 내부에서 무구정관 대단아리경이 발견되었다. 이거는 석가탑, 다른 말은 불국사 상승석탑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평소 탑 유형에 비하면 좀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유형이 앞으로도 나올 것 같아서 탑 유형도 이젠 그림만을 푸는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8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진짜 쉬워요. 왜냐, 완도 청해진에서 해적을 소탕하고 당 일본과의 해상무역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완도 지역에 청해진 설치해서 동아시아 해상무역권을 장악한 인물은 장보고죠. 이거는 초급 기출에서 진짜 많이 나왔던 유형이라 청해진, 장보고, 청해진, 장보고 이거 보고서 바로 풀 줄 알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하대 인물로서 잘 나오는 인물이 최치원과 장보고가 대표적이다. 그걸 외우시는 게 좋아요. 뭐 나머지 선지에는 1번 원효 이 인물 같은 경우에 신라의 승려로서 좀 불교 대중화를 위한 그 무예가라던가 아니면 모든 건 마음먹게 달렸다는 일심사상을 주장하거나 여러 불교 종파의 내용을 정리한 대승기 신론서를 저술했습니다. 2번 설총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 원효의 아들로서 그 간신 말고 충신들을 좀 이게 등용하라는 화한계를 저술하고 우리나라만의 문자 중 하나인 이두를 창제했습니다. 최치원 이 인물이 출제율이 높은데 육두품 출신의 인물로서 당나라의 빈곤과에 합격하고 당시 그 진성여왕에게 시무십조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9번 밑줄근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궁예가 만든 국가니까 사실 궁예 보고서 후 고구려라는 걸 찍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 나온 뭐 철원이라는 거는 이 문제에 제시된 국가와 관련된 수도가 있었던 지역이라 사실 궁예만 보고서 이거를 추론하면 되는데 선지가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1번 독소산 분과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원성왕 통일신라 왕이라서 안 맞고요. 2번 지방에 12목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고려성종. 제가 고려성종은 좀 지방행정 관련된 게 많다고 강조했죠.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정치기구로 광평성을 두었다. 이게 정답인데 이거 기본반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울 만한 선지였어요. 이게 뭐냐면 그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정치 기구로서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이해하지 말고 아무튼간에 그 궁예가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 만든 정치 기구라는 것을 알아야 돼가지고 정답은 3번이에요. 제가 예전에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잘 놓치지 않았을까 싶을 것 같아요. 정답 3번이고요. 4번 국경지역에 천리장성을 쌓았다. 이거는 크게 고구려의 그 영양왕 시기부터 아니면 고려의 덕종?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왕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선지가 이거는 솔직히 심화편이 좋아하는 키워드인데 기본편 수준에서 이거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0번 밑줄근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 나온 이 침이라던가 러시아 콕샤로프카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국가 중에서 러시아 그러니까 연해주 지역 관련된 그런 국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힌트도 중요하고요. 여기 나서 고구려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고구려의 옛 영토를 대부분 회복해서 해동성국이라 불린 이 국가는 발해예요. 해동성국 또 나왔어요. 제가 이거 국룰 키워드라 했잖아요. 너무 많이 나온 키워드라 이것도 문제 자체는 쉬웠어요. 1번 상수리제도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신라. 근데 사실상은 통일신라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는. 2번 전국에 구주 오소경을 두었다. 이것도 통일신라라 안 맞고요. 참고로 신문왕이 정비한 거예요. 3번 제가회의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이거는 고구려.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상회의, 신라는 화백회의라 강조했죠. 4번 이난, 대응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이 선지도 잘 주진 않는데 이번에는 기본적인 유형도 선지들을 평소보다 심화편 수준에 가깝게 낸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이난이란 거는 무왕이 썼던 연호고 이 대흥이란 거는 문왕이 썼던 연호라 맞습니다. 그래서 선지 소거법을 해서 풀었어야 되는데 평소보다 개념들이 까다로운 걸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1번 가 나라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걸 찾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신라 신문왕이랑 고려 광종을 대놓고 얘기하긴 했지만 여기 관료전을 지급하고 이거 폐지랑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노위왕급을 실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도 일단 외우고는 가세요. 문제 풀기 쉬우니까 1번 노급과 과거제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왕은 그 일종의 그 노동력 진발권이 없는 오직 수족권만 있는 관료들을 지급했고 당시 쌍기의 건의 받아서 관리 임용제도인 과거제를 실시했죠. 정답 1번이고요. 2번 정방 이거는 최후가 설치한
그 인사행정기구라서 안 맞고요. 전시과 이거는 고려 광종이 아니라 고려 경종이 실시한 토지 제도로서 안 맞습니다. 그 수조권이 있는 전지랑 땔감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줬죠. 아니고요. 소격서 이거는 그 일종의 그 도교 행사 같은 건데 굳이 인물을 연결하면은 조광조가 이거의 폐지를 건의했죠. 그래서 왕이랑 관련이 없고 일단은 키워드도 안 맞습니다. 직전법 이거는 조선 세조 시기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로서 안 맞고요. 4번 이 금난 정권이란 거는 시전 상인 외에 그런 상인들이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걸로써 굳이 인물을 연결한다면 최재공이라던가 그러니까 최재공이 그 당시에 이 신의 통공을 건의해가지고 이 금난 정권을 폐지할 걸 건의해가지고 정조 시기에 신의 통공을 실시했죠. 이제 좀 상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호포제 이거는 굳이 얘기하면 흥선대원군 양반에게도 군포를 구부하는 핵심적인 제도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정답만 맞추지 말고 이런 선지들도 꼼꼼하게 어떤 키워드 연결될 수 있는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2번 가해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야 역시 기본편 나와요. 문제가 재밌어요. 야 그래도 국가시험인데 이런 식으로 쇼미더머니를 연기해서 하는 문제 야 진짜 신박한 접근인 것 같아요. 문제 재밌네요. 자, 뭐 들어봐.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나의 외교난판 이야기. 고구려의 옛 땅이 거란 땅이라고 너 그리고 고려는 고구려의 후 계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거는 얘기가 뭐냐면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이 당시에 소손영과 그 외교 담판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란의 경우에는 고구려 땅 니네가 왜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우리 땅에서 나 땅 줘. 근데 얘네 입장에서는 서희 야 우리가 고구려 후계자인데 그래서 이름도 고구려 땅인데 내가 여기 나라 여기 지역 내가 먹었다고 뭐가 문제인 건데. 그리고 그 거란 입장에서 거란은 무시하고 송나라만 사귀냐 나 삐질 거야 했는데 아이 우리가 나 너랑 친해지고 싶지. 근데 우리 사이에 여진들이 있으니까 니랑 연락하고 싶은데 쟤네 때문에 우리가 연락 못한 거지 삐지지 마. 좀 이게 그 문제에 제시된 인물의 그 핵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빨을 통해 가지고 거란의 1차 침입을 외교 담판으로 막은 이 인물은 서희예요. 야 문제를 이런 식으로 재밌게 낸다면 그래도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1번 사군육진을 개척하였다. 이거는 조선 세종, 사구는 최연덕, 육지는 김종서로 안 맞고요. 2번 강동육지를 획득하였다. 맞아요. 이 외교난판 결과 거란이 조금 착해져가지고 영토도 주긴 줬는데 나중에 뺏으려고 2차, 3차 침입을 계속했죠. 3번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 이거는 여진.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였다. 이거는 곤민왕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야 문제가 생각보다 한능검 시험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문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자, 이어서 1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힌트가 그거예요.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진압군의 원수로 잡았다는 인종시기의 인물. 그러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서경의 난을 진압한 인물 찾아야 되는데 그 인물은 김부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김부식과 그 묘청이 대립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이 문제가 쉬웠을 것 같아요. 1번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맞아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서 문제에 제시된 인물이 편찬한 역사서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금국정보를 주장하였다. 이거는 묘청이죠. 김부식은 좀 보수적이라 이런 식 안 했어요. 3번 화약무기를 개발하였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무선을 봐야 돼요. 화통도감을 설치해가지고 외구의 침입을 대비했었죠. 정답이 아니고요. 4번 고려의 성리학을 소개하였다. 이거는 안향입니다. 안향.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14번 밑줄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어려웠어요. 이 문제 키워드가 되게 낯설었거든요. 뭐 발립이라던가 소주꼬리가 나왔는데 일단은 뭐 발립이라는 거는 약간 좀 일종의 그 원나라 사람들이 썼던 일종의 그런 모자? 그런 걸 생각하면 되고 소주도 이 소주꼬리도 여기서 원래 그 원나라 썼던 거거든요. 근데 원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였다는 걸 얘기해서 원나라랑 뭔가 영향이 있는 그 시기라고 추론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발립이라던가 소주꼬리 보고서 괜히 헷갈렸으면 안 돼요. 그냥 원나라 나오고 그냥 원간석기인가 그렇게 풀었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몰랐었더라도 선지 보고서 풀었어야 됩니다. 1번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맞아요. 이거는 문제 제시된 시기에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한 기구로서 정답 아니고요.
2번 권문세족이 높은 관직을 독점하였다. 이것도 맞아요. 이거는 문제 제시된 시기에 좀 원나라한 결탁한 관리로서 당시에 높은 관직을 차지했죠. 아니고요. 3번 여진 정보를 위해 별무관이 편성되었다. 아니죠. 이건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제가 고려 외세 방어 유형은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를 외우라 했잖아요. 지금 시기는 아직 몽골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몽골 단계니까 여진은 그러니까 여기 정도 되려면 1270년에서 한 1350년대까지 가야 되는데 얘네는 1100년대라 너무 이전이라서 안 맞아요.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4번 결혼도감을 통해 여성들이 공녀를 보내줬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원나라로 일부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키워드가 평소에 비해서 기본편 수준에서 이 정도면 되게 까다롭게 낸 편이긴 합니다. 자, 그럼 15번 다음 상황이 일어난 시기에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여기 나온 김윤우 장군이랑 충주성을 끝까지 지키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벼슬을 주겠다. 이게 힌트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시기는 1253년에 몽골의 5차 침입을 방어한 김윤우의 충주성 전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는 거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고려 외세 방어는 거란, 여진, 몽골, 혼건적, 왜구 이 전투 순서 외우는 게 중요한데 몽골의 경우에는 2차랑 5차를 출제할 확률이 높다. 아니면 기본편 수준에서 가끔 1차 정도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강조했는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몽골의 침입이 발생한 시기는 무신정권 시기 사이거든요. 그래서 1230년대쯤부터 1270년대쯤에 몽골의 침입이 있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어렵게 접근한 것보다 충주성이랑 김윤을 먹어서 몽골이랑 관련된 시기가 무신정권 시기구나 이걸 알았으면 풀고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기가 조금 중요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연도로 접근하려지 말고 이게 어느 시기쯤에 이렇게 연결되지 그 흐름으로 푸는 게 좀 중요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럼 16번 각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제가 항상 강조했죠. 이 시기에는 문제 내면은 고려 경제 낼 확률이 없다. 이번에는 송의 사신 서금이 남긴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 나온 개경이라던가 병난정 갖다 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경이 수도인 거는 고려고요. 조선의 경우는 한양이라던가 한성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온 이 병난정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국제무역한 병난도의 조금 다른 이름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항상 강조하는 거 건원중부, 해동통보, 활구, 병난도, 예성강, 그리고 경시서 외우면 된다. 1번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이건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쯤에 이르러야 그런 조금 농법이 발달한 특징이 있어서 안 맞고요. 2번 보부상이 전국의 장시를 연결하였다. 이것도 안 맞아요. 이것도 조선 후기입니다. 후기쯤은 가야 상인들의 활동이 늘어났죠. 3번 담배, 면허 등이 산품작물로 재배되었다. 똑같이 조선 후기라 다 안 맞고요. 문자가 아까 강조한 4번 활구라고도 불린 은병이 화폐로 사용되었다. 키워드 쉬웠습니다. 그래서 고려경제 유형은 조금 그냥 번호 보고 한 이쯤이면 고려되지 않을까? 그럼 6가지 키워드 찾으면 엔간에서는 맞춥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17번 문제. 가에 들어갈 문화수단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여기 고려의 문화수단 얘기했으니까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근데 참고로 이게 나전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전치기가 원래 초급편에서 자주 나왔던 문화유산이라 나전치기도 고려시대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이거는 좀 외워두시는 거 추천드려요. 아무튼 1번 이불병도상. 이거는 발해의 문화유산이죠.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불상유형 팀 영상 있으니까 헷갈리면 그거 찾아보시고 여기 나온 이런 연꽃이라던가 여기 뒤에 있는 광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거를 조금 얘기했고요. 2번 안동 이천동 마요의 일상. 이게 정답이에요. 고려시대 불상은 크기가 더럽게 크고 좀 못생긴 불상들이 많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석굴암 본존불상. 이거는 통일신라의 불상으로 그런 통일신라인들의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고 세계 문화선으로도 등재된 불상이죠. 4번 서산용현이 마애열의 삼종상. 이거는 백제의 문화산이죠. 사진이 작긴 한데 여기 보고서 백제의 미소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불상으로서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18번 밑줄근 역법서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유형 중요합니다. 앞으로 기본편의 경우에는 세종 시기의 역사서랑 성종 시기의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단독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높아가지고 이거는 각 서적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조금 외워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세종 시기에 중국의 역법을 사용해서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역법서를 찾으면 돼요. 이게 포인트였어요. 이게 1번 금양장로. 이거는 강희맹이 저수란
농서로서 성종 시기쯤에 만든 거라 안 맞고요. 이건 농사예요. 농서고 2번 농사직설. 이것도 농서인데 이거는 세종시기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역법서가 아니라 농서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각 서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외우는 게 중요하고 상강행시도 이거는 예절이랑 관련된 걸로서 그 우리나라의 뭐 충신, 효자, 연력 그런 것들을 다룬 세종시기의 책이에요. 그래서 각 서적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키워드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이 문제는 안 헷갈리는데 기본편에서는 이유형이 지금 자주 나와가지고 버리시면은 한 문제 버리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역법서랑 관련된 거는 이 4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각자 어떤 키워드 다른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농서, 이건 예절. 아무튼 1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뭐 홍구살인. 그러니까 일단은 이 시기에는 그 홍구파와 살인파의 그런 대립이 심했었는데 조의제문을 사초에 넣었다는 게 뭔 말이냐면 조의제문이란 거는 그 김종직이 그 초나라의 희왕이 그 억울하게 죽은 거를 조금 안타깝게 여긴 글 같은 건데 그거를 사초라는 그런 역사 관련 기록물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얘기해가지고 김종직이 증조 할아버지인 세조를 능멸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이 초나라 희왕도 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게 있는데 당시에 그 세조도 단종을 유배시켜가지고 억울하게 죽인 게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이걸 써가지고 얘를 비난한 게 아니냐, 풍자한 게 아니냐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무오사화가 발생했어요. 그 김종직의 후예들의 중심으로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보기에는 이 유형은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화 유형의 경우에는 각자 어떤 키워드가 잘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무오사화의 경우에는 김종직이랑 조의제문이 잘 나오고요. 갑자사화의 경우에는 폐비윤씨 사사 사건에 대한 복수가 잘 나오고요. 기묘사화의 경우에는 조광조 그리고 을사사화의 경우에는 유님, 윤원영 그리고 문정왕후가 잘 나옵니다. 아니면 명종이요. 아무튼 1번 경신왕후. 이거는 수종식에 처음 발생한 환국으로서 허적의 유학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첫 환국으로서 남인이 처벌됐습니다. 2번 이거 정답이니까 패스하고 3번 인조반정. 이거는 광해군이 폭정을 일으키고 중립외교 등으로 인해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아서 서인을 중심으로 광해군을 축출한 사건이라 안 맞고요. 4번 이모군란. 이거는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서 개항기 시기인 1882년에 일어난 반란으로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20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이고 200명 그리고 속과에 합격한 생원진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생원진사라는 거는 뭐 유교경전 같은 걸로 합격했냐 아니면 시 같은 거 잘 지어서 합격했냐 그거에 따라서 목적을 나눈 거고요. 특히 여기서 원점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중요한데 이게 좀 독특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이 밥을 더럽게 안 먹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그거를 300개를 모아야만 시험을 응시할 자격을 준 이 교육기관은 성균관이에요. 참고로 여기서 300점이라는데 이게 왕이 지나갈수록 점점 그 기준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성균관과 관련된 거를 찾으면 되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평소랑 달리 키워드가 좀 어렵겠는데 최고 교육기관이고 속과에 합격한 생어진사가 원칙이란 키워드는 조금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1번 향교. 이거는 중앙에 있는 그런 공립교육기관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공립교육기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뭐 교수, 훈도 등을 파견했다던가 지방을 중심으로 설립됐다. 그게 중요합니다. 대성점, 멸룡당. 이것도 성균관이랑 향교 둘 다 나오니까 키워드 잘 구별해야 되고 3번 유경공원. 이거는 개항기식에 만든 그런 공립교육기관으로서 헐버트 등을 초대했죠. 사부학당. 이거는 일종의 그런 중앙에 있는 그런 초등 교육기관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21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어려워요. 이 문제 제가 몇 번 설명은 했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안 따랐으면 이거 헷갈렸을 것 같아요. 여기 일단 징비록을 썼고 훈련도감 설치를 건의했다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했어요. 이거는 잘 모를 테고 이 징비록이란 거는 임진왜란과 관련된 일종의 소설이고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오군영이에요. 그래서 이 징비록과 훈련도감 보고서 유성룡을 찍었어야 돼요. 왜냐면 임진왜란과 관련된 인물은 유성룡밖에 없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걸 알았으면 쉬웠고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몇 번 제가 설명한 적 있는데
잘 따라왔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1번 박지원.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중상하파 인물로서 그런 수레와 선박 등의 이용을 권장하고 그런 청나라 기행을 다룬 열하일기를 저술한 인물입니다. 3번 임경업. 이 인물 좀 어려운데 그때 백마산성이라 해가지고 병자호란 당시에 그 청나라 군대를 방어한 인물로서 그 심화편에서 잘 나오는데 아마 기본편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냥 병자호란과 관련된 인물이다 기억하시고, 정약용. 이 인물은 대표적인 중농업화 인물로서 그 토지의 공동 경장 및 분배를 주장한 여전론을 다뤘고 목민심서, 경세유포 등의 책을 저술했죠. 정답 2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22번. 밑주고 이왕의 제1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을 다뤘는데, 이 문제는 백두산 정계비를 통해서 청과 국경 문제 발생하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이것도 몇 번 선지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왕 시기에는 그 백두산 정계비를 통해서 그 청나라와 영토를 정한 이 왕은 숙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선지를 분석 많이 해봤으면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1번 장용영에서 훈련하는 군인. 이거는 정주라서 안 맞고요. 2번 만민공동에서 연설하는 백정. 이건 독립협회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굳이 왕을 따지면은 고종이죠. 근데 당시에는 근데 만민공동이면 왕이라는 표현보다는 황제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3번 지편전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관리. 이거는 세종이랑 안 맞고요. 4번 시전에서 상평통보를 사용하는 상임. 맞죠? 문제에 제시된 왕 시기에 만든 일종의 화폐로서 정답은 4번입니다. 3점 치고는 그나마 선지 분석 제대로 했으면 어렵진 않았던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어서 2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효종에 대해 조사한 걸 얘기했으니까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뭘 했는지 찾아보죠. 1번 북벌을 추진했다. 맞죠? 제가 그 효종은 두 가지 강조했어요. 북벌 아니면 나선 정보를 낸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이거는 흥선대원군. 왕실 권위 회복을 위해서 당시 이거를 중건하기 위해서 당백전, 원납전 등을 징수했죠. 3번 중리배교를 펼쳤다. 이거는 광해군.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대전통편을 만들었다. 이거는 정두라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지금 여기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 심양에 벌물 잡혀갔다 했잖아요. 이런 키워드 나중에 병자호랑 관련된 키워드 나올 수 있어가지고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각 왕마다 키워드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선지 버리지 말고 여러가지 키워드가 다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조금 살피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4번 밑줄근 봉기 이후 정부의 대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일단 세도 정치 시기고 백낙신의 수탈에 극에 달해가지고 진주 지역에서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켰다. 힌트 너무 많이 줬어요. 진주 지역에서 세도 가문 시기에 백낙신의 학정에 반발하여 유계춘을 중심으로 발생한 이 봉기는 임술 농민 봉기죠. 다른 말로는 진주 농민 봉기라고도 합니다. 1862년에 발생했죠. 1번 흑창을 두었다. 이거는 고려 왕건이 그냥 만든 빈민 구율 제도로서 아예 시기가 너무 고려시대라 될 리가 없고요. 2번 신해통공을 실시했다. 이거는 정조랑 관련된 업적인데 이건 상업활동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실시한 거지 이런 세도 가문 시기랑 연결 안 됩니다. 3번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였다. 맞죠? 이거 원인으로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기구로서 정답 3번이고요. 4번 전민병정도감을 운영하였다. 이거는 고려 공민왕이 그런 권문세족에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은 거를 돌려주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서 안 맞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 49회 기본 마지막 문제인 25번 다음 특별전에서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건 제가 강조를 진짜 많이 했던 유형이에요.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진경산수화를 찾으면 되는데 1번 수렵도. 이거는 고구려랑 관련된 그런 고구려인들의 그런 사냥활동을 보여주는 그림이라 안 맞고요. 2번 인왕제색도. 맞죠? 이 진경산수화의 대표 화가는 정선이 있는데 진경산수화는 우리나라의 산천을 사실적으로 그린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인왕제색도랑 금강전도가 대표적으로 나온다. 정답 2번이고요. 아마 헷갈렸으면 이걸 헷갈렸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진경산수화가 아니라 그 안견이 그린 그런
안평대군의 꿈에서 본 이상세계를 현실화한 조선 전기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안 맞고요. 고사관수도도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조선 전기의 그림이라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이 두 가지 내고 후기는 이게 대표적이다. 아니면 뭐 김홍도, 신용복 이런 화가들의 그림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49회 기본 전반부 해설을 마쳤습니다. 전반부부터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후반부도 문제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부 해설에서도 조금 힘을 실어가지고 해설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